안녕하십니까, 유성록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제철의 탄소 제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금년 2월에 탄소 제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회사의 탄소 제로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철강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두 회사의 탄소 제로 전략을 비교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로 전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런 국내 철강 산업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 철강 산업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수소환원 제철 기술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두 회사가 추진하고 향후 2050년까지 30년간 추진하고 있는 CO2 감축 시나리오를 개괄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2030년, 40년, 50년 3단계로 나누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수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제철은 2030년과 2050년 2단계로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시나리오가 진행 과정상에서 소위 중간 점검이라든가 혹은 성과 측정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제 감축 목표량을 한번 보겠는데요. 포스코는 2030년까지 2017년에서 2019년 평균 대비 20% 감축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연도도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감축 목표량 측면에서는 일본 제철이 포스코보다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30년 감축 목표를 두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가 스크랩 사용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10%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계획이고요. 이와 동시에 저탄소 제품 공급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10%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감축 10%, 사회적 감축 10%, 도합 20%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제철은 신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콜스 50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콜스 50을 2030년까지 완성을 해서 실용화함으로써 현재의 고로의 수소를 소량 주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감축 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 2030년까지는 포스코보다 일찍부터 그런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온 일본 제철이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표는 일본이 철강 산업에서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콜스 50 그리고 슈퍼콜스 50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년 이후, 그러니까 2030년 이후에서 2050년까지 그 구체적인 그런 감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포스코도 본격적인 혁신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2030년에서 2040년까지는 함수소 가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신전기료를 개발하고, 또한 스크랩을 재생 공정에 투입하고, 그리고 CCR, 즉 이산화탄소 포집 재사용과 같은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40년에서 2050년까지는 파이넥스의 유동 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인 하이렉스를 상용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료 개발을 통해서 완전한 그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이에 반해서 2050년까지 슈퍼콜스 50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고로 공정에 수소를 최대한 주입하는 그런 기술을 완성을 하고, 동시에 100% 수소 환원법을 통해서 DRR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DRR을 고로와 대형 전기료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CUS도 개발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사가 2050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탄소 제로를 위한 핵심 기술인 즉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을 다시 조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공장입니다. 포스코는 2040년까지를 블루 철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수소 가스, 즉 코크스 가스를 유동 환원로에 주입을 해서 저환율 광석, 즉 Low Reduced Iron LRI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RI를 철광석, 스크랩과 함께 고로에 장입을 하고, 동시에 함수소 가스의 일부를 고로에 주입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CCUS 기술을 통해서 포집,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 제철이 2030년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로에서의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포스코는 고로의 LRI, 즉 Low Reduced Iron을 장입하는 거고, 일본 제철은 DRR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그리고 2050년 그린 철강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그린 수소를 수소 유동 환원로에 주입을 해서 DRR을 생산을 하고, 이 DRR을 스크랩과 함께 전기료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블루 철강 단계에서 존재하였던 그런 CCUS와 같은 탄소 포집 저장 및 재사용 기술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완전한 탄소 제로 제철소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 수소 환원로를 통해서 DRR을 생산을 하고 일부 대형 전기료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수소 환원로에서 생산된 DRR 일부를 철광석, 코크스와 함께 고로에 장입을 하고,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를 고로에 최대한 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코크스 투입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US 기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 2050년이 되면
포스코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제철소를 실현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제철보다는 포스코의 기술이 보다 더 완벽한 기술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포스코와 그 일본 제철의 탄소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먼저 일본 제철이 포스코보다 2030년까지는 과감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제철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가 더 높아진다면 양사 간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50년 목표 기술에는 포스코와 일본 제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고로를 활용한 수소환원 제철 기술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수소 유동 환원로 기술로 고로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기술이 일본 제철보다 상대적으로 혁신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소 유동 환원로가 성공을 하더라도 제강 공정을 대형 전기로에만 의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불순분 제거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 개발 로드맵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홀스 50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매우 상세한 기술 명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17년부터 쿨스타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 개발 명세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국내 한국 차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의 탄소 제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